최근 들어서 홍수 피해가 잦아지고 심해진 느낌, 기분 탓일까요? 안녕하세요. 환경을 보살피자 환경보살입니다. 물과 관련된 피해는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죠.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홍수 피해를 막는 지도자가 성공한 지도자라고 할 만큼 예로부터 수해는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인류가 홍수와 어떻게 싸워왔는지, 홍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홍수는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강이나 계곡물이 불어나거나 낮은 지대가 침수되면서 홍수가 발생하죠. 많은 물이 가진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해일이나 산불, 지진 등의 다른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홍수 또한 인간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연재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각 지역의 기후에 맞는 건축 기술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고대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인류는 물과 항상 싸워왔죠. 세계 많은 지역의 고대 국가 기록에 의하면 홍수와의 싸움, 물을 다스리는 치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치수에 성공하면 성공한 리더이지만 치수에 실패한 리더는 퇴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뿌리인 고조선, 이 고조선 역사는 대부분 기록이 소실되고 한두 문장으로 된 기록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짧은 기록들 중에서도 고조선의 제2대 당군이었던 부르 당군이 이 치수에 크게 성공하면서 농업을 일으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기록이 중국 고대 신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고대 요순시대 요 임금이 대홍수를 다스리지 못하고 퇴위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순 임금이 고조선의 우사공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치수 방법을 지도해 달라고 하죠. 순 임금에 의해서 파견된 우사공은 앞서 말씀드린 고조선의 2대 당군인 부르 당군이 태자였을 시절 부르 태자에게 치수법을 배워서 순 임금과 우사공은 치수에 성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태평성대를 뜻하는 요순시대의 칭송을 듣게 되죠. 이 덕분에 우사공은 영웅으로 남아 다음 왕조인 하나라를 건국하는 우임금이 됩니다. 고대 국가들의 이야기인 만큼 신화적인 부분도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나라에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각 지역마다 홍수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매년 일어나는 범람이나 5년, 10년마다 발생하는 홍수 피해는 어느 정도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고 발빠른 피해 수습을 할 수 있게 되죠.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범람이 매년 정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이를 농업에 이용해서 영양소가 풍부한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상되는 홍수인 만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홍수가 아닌 100년에 한 번쯤 찾아올 만한 대규모 홍수는 얘기가 다르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홍수에 집중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초대형 태풍이 가끔씩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 피해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그 요인이죠.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 더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상황에서 100년에 한 번 찾아올 정도 규모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추세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에 2050년, 그리고 세 번째는 온실가스 완전 감축에 성공한 상황의 2050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의 부가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두 번째 시나리오, 전 인류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1.8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세 번째 시나리오인 온실가스 배출 완전 감축
이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파리 기후협정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감축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함께 노력해서 이것을 성공하는 시나리오가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에도 이미 가속화가 진행된 지구온난화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땅의 11%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심각하긴 하지만 이 상황이 오게끔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전 세계가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베트남 호치민에 적용시켜 볼게요.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하는 호치민시의 기후는 여름 집중호우가 연간 강수량의 90%를 차지하고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밀물로 인한 범람도 잦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태풍도 자주 찾아오는 지역이고요. 호치민의 40%에 달하는 땅은 해수면보다 1m 이하만큼만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홍수가 너무 잦아서 사람이 살지 못할 지역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년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나 복구가 굉장히 원활한 편이라고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찾아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였던 현재 기준으로 100년에 한 번 있는 대홍수가 발생하면 도시의 23%에 달하는 땅이 잠기게 되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피해는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 부동산 피해는 15억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을 때 해수면이 1.8m 높아져 있는 호치민에 대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도시의 66%에 달하는 땅이 물에 잠기게 되고, 최대 70억 달러의 인프라 피해, 180억의 부동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완전 감축에 성공하게 되었을 경우에 호치민시에는 동일 규모의 대홍수가 발생하면 도시의 36%가 물에 잠기게 되고, 인프라 피해는 10억 달러, 부동산 피해는 85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지금보다는 피해가 커지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해수면이 상승할수록 홍수 피해는 급격하게 커집니다. 왜냐? 도시의 땅이 해수면과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미래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과 건물들 중 일부는 물에 잠기게 되겠죠. 물에 잠기지 않은 지역도 해수면과 가까운 저지대는 약간의 홍수라도 발생할 경우 상습 침수구역이 됩니다. 그러다 100년에 한 번 찾아올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찾아올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2050년이 되었을 때는 60년에 한 번 찾아올 정도로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저는 단순히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만큼 해발 고도가 낮은 땅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해수면이 상승한 상황에서 홍수가 나게 되면 엄청난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몇 년간 서울에 집중호우가 오면 한강 공원들이 잠기기도 했었죠. 편의점이 물에 잠기고 간판이 둥둥 떠다니고, 한강공원을 처음에 만들 때 상상이나 했던 일일까요? 미래에 해수면이 상승한 상황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한강과 바닷물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차올라서 지금은 전혀 잠기지 않던 지역들도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부산을 배경으로 한 지진 해일 재난 영화 해운대에서 보던 장면이 대홍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감축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감축을 이루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11%에 달하는 땅이 물에 잠기게 되고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실패하게 되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난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의 수상가옥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역적 혹은 범국가적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피해 복구 비용이 너무 커서 1930년대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 수준의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세계적인 경제적 피해와 어려움을 겪어본 세대입니다. 미래에 찾아올 기후 위기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다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